그런데 조광조는요, 성균관 유생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와우, 성균관의 화제 인물로 등극합니다. 왜요? 너무 똑똑했구나. 사람들은요, 조광조만 보면 수근수근 거렸고요. 안 되는데. 조광조에게서 이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화태. 당시 조광조가 성균관의 새로운 트렌드, 유행을 만들었거든요. 뭐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조광조가 만든 유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지적. 너도 지적. 너도 지적. 너무 많이 지적하니까 전부가 넌 언제 실수하나 보자. 다 같이 지적. 오답! 정답. 조광조가 네.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를 유행시켜요. 너도 상소, 나도 상소. 네. 오답! 뭐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태욱 씨가 힌트 좀 주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이, 너무 많이 줬다. 아이. 정답. 조광조가 엄청 바른 자세로 막 공부할 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호. 비슷한데? 잠깐만요. 야, 이건 트렌드 아니잖아요. 이게 트렌드죠. 바른 자세 하는 거. 정답. 저 진짜 정답이에요. 나같이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자세를 새로 샌드를 만든 거예요. 어떤 자세죠? 야, 너 조광조 자세 해봐. 조광조 자세. 조광조 자세. 오! 조광조 자세. 조광조 야. 자세. 조광조 자세 안 해? 그 트렌드 만든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발상이었고요. 부연 설명 좋았어요. 정답! 와! 진짜 잘한다. 이른바 바른 생활 운동입니다. 와. 자, 당시 성균관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관대를 벗지 않으며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서 빈객을 대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그것을 본받는 자가 있었다. 자, 이 조광조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의복을 갖춰 입으며 종일 단정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아니 그런 사람이 있나 지금? 아니 근데 도현 씨, 가족들이 보든 안 보든 안방에서 정장을 딱 입고 TV를 보시면서 정좌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까? 어우 숨 막혀. 아우 숨 막혀.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정태호 씨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상군을 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연상군은 자세가 늘 이렇습니다. 연기하기 편하셨겠어요. 근데 진짜. 교수님, 근데 왜 이런 유행이 성균관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른 뭔가 생활 챌린지를 하게 된 거예요? 반정이 일어나고 중종 집권이 시작이 되었지만 연산군의 어떤 그 폭정의 시기로부터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도 이 흐트러진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때 조광조의 저런 바른 모습들이 하나의 모델로서 성균관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갔던 것이죠. 진짜. 그래서 멋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니 근데 이번 편은 뭔가 느낌이 네. 엄마 뭐 아빠랑 같이 아이들과 같이 보다가 한 번 잔소리할 것 같아. 봐봐. 그래가지고 괜히 잔소리 한 번 더 듣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조광조는 관직에 진출하기도 전에 성균관 유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515년 8월 20일 조광조는 34살의 나이로 드디어 대과에 합격합니다. 이후 중종은요, 성균관 시절부터 뛰어난 인재로 소문났던 조광조에게 언관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정육품 사간원 정언이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간원 정언은 굉장히 특별한 자리잖아요. 네, 조선시대 보통 언론 3사라고 얘기하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간원, 정언은 말 그대로 발을 정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간원, 정언은 품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바른 말들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비중은 적지 않았던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광조에게는 아주 딱인 자리였던 거죠.
발음만 하는 자리. 그렇죠. 자, 그런데 조광조는요, 사간원 정원에 임명되고 불과 이틀 뒤 중종을 비롯한 조정 관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입니다. 이쯤에 왜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 조광조. 조광조가 취임 이틀 차에 한 돌발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태 선배님 뭐 힌트가 없나요? 조나단이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출연자분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허. 이 행동이요? 일종의 네. 내부 고발입니다. 정답. 네. 와,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안에서. 오호. 예, 이 내부 고발. 저기 있는데 얘기 안 된 거고. 예. 이 같이 있는데 어. 이제 같이 수업하다가 맨날 밥을 먹는데 이제 선생님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 선생님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단. 아니에요. 네, 그거 배신. 돌발 행동이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오답인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정답. 정답. 동현이 형, 이원 누나 너무 한국사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오. 이 둘이 빼고 작은 별, 큰 별 새 프로그램 가죠. 멤버 자르라. 네, HTX 저 두 사람. 명만 남기고 합시다. 저 사람 욕하고 잘만 정리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자, 사관원을 아예 물갈이 합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답. 와. 나갈 잠깐만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자, 정확한 답은요. 조광조는 자신이 속한 사간원은 물론 사헌부에 소속된 관리까지 모두 해임하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아, 이틀 만에. 근데 모두를 해임하라고 하는 거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패비 신씨 복위 상소. 패비 신씨 복위 상소는 중종의 두 번째 중전이었던 창경왕후가 사망하자 일부 신하들이 패비 신씨를 복위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우리 여행 갔다 왔잖아요. 중종만정 성공하자마자 7일 만에 결국 부인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 이해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예. 여기서 말하는 패비신 씨는요, 중종의 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를 말합니다. 단경왕후의 아버지는 연산군의 처남이었기 때문에 중종만정 당시에 반정 공신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이후 반정 공신들은 단경왕후가 아버지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종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경왕후 폐위해 주십시오. 폐위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고요. 힘이 없던 중종은 즉위한 지 7일 만에 자신의 조강지처인 신씨의 폐위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장경왕후가 책봉이 됐지만 중종과 신씨는 여전히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515년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일부 신하들이 패비 신씨를 복위하자고 건의한 겁니다. 그렇게 1515년 8월 8일 중종에게 사랑하는 여인의 신원을 회복시키고 다시 궁궐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중종은 선뜻 패비 신씨를 복위하자는 말에 찬성을 못해요. 왜요? 여인천하에서 제 역할이에요. 인종. 인종. 네, 저 때문에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후계 구도 때문인데요. 어머니 장경왕후는 저를 출산하고 2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 패비 신씨가 복위하고 왕자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네,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패비 신씨의 복위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중종은 패비 신씨 복위를 제안한 관리들을 모두
사특한 말을 한 죄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패비 신씨를 복위시키자 상소를 올린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종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3개월 뒤인 1515년 11월 22일 사간원 정원에 취임한 지 2일차가 된 조광조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조광조는 중종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원에 따라 진언하였는데 그 말이 지나친 듯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어찌하여 다시 죄줍니까?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왕한테 지금. 조광조가 왕한테. 한번 살짝 해석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단 구원. 구원은 임금이 신하의 바른 말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을 좀 내보시오.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전이었던 장경왕후가 사망하고 비어있는 왕후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중종이 신하들한테 구원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패비 신씨 복위 상소는 이때 신하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언한 거죠, 진언. 그렇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종은 어떻게 했어요? 유배. 유배 보냈잖아요. 네. 조광조는요. 구원으로 인해 올라온 상소를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중종이 유배를 결정한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사관원, 그렇죠. 대관들. 사간원과 사헌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조광조는 이렇게 말하죠. 언로 보호에 힘써야 될 사간원과 사헌부가 오히려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해임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아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 거 실수. 진짜 아니 근데 대단한 거 같아요. 근데 그 조직 생활은 할 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참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이틀 차는요 적응 기간이에요, 적응. 일주일이라도 주어져야 그 얘기를 할까 말까인데 이틀 만에 저거를 파악을 바로 해서 저거를 그렇게 쓰는 거는 와 진짜로 나는 처음 봐 이런 거. 이 조광조의 논리에 반박하기가 곤란해진 이 중종은요. 결국 대간을 전원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종도 사간원 정원인 조광조의 말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와. 신입의 말을. 가능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조광조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건 진짜 화제. 전국으로 돌죠. 야 그거 들었냐 조광조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조선 조정에 화려하게 출사표를 던진 할말하는 언관 조광조. 조광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들어줄 작정이다. 게다가요, 이 일로 조광조는 중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와 대박이다. 물론 조광조가 똑똑한 학자라는 사실은 중종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과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조광조의 태도는요, 중종이 정말 찾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곁에 감언 이설을 하는 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도발과 책동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중종은 연산군과는 정반대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이루셨던 태평성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 것이야. 듣기 싫은 말이라도 신하의 말이 옳다면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중종에게 조광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 조광조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자와 어떻게 보면 그 부자가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면 갑자기 가다가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막 뭐라 하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 아니에요? 계속 기억에 났을 것 같아. 다들 눈치를 보는데 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매력에 빠지네. 이러면서 중종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경연을 벌입니다. 자주 경연에 참여하는 조광조와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셈이 된 거죠. 와, 아니, 너무 빠졌는데 이 정도. 자, 이렇게 신료들과 소통하는 중종의 모습은 폭군 연산군과는 뚜렷하게 대비됐습니다. 퇴계 이황은요 조광조와 중종의 사이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일만을 생각하는 신하로서 착한 임금의 성대한 시대를 만나 상하가 서로 기뻐하여 천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할 것이다. 와, 이런 말도 참 천년에 한 번. 마음이 맞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사람이 시대를 진짜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만약에 연산군 때였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연산군 다음의 왕 이게 너무 딱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518년 11월 21일 37살 조광조는 관직에 들어온 지 약 3년 만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웁니다. 뭐지? 관직 3년 차에 예. 김도우 씨 조광조가요? 어떤 기록일 것 같습니까? 전원 교체. 아까 제가 아까 이미 힌트 드렸어요. 얘기하셨던 그 초고속 승진. 어이구. 예. 맞아요. 지금의 검찰총장과 비슷한 사헌부 최고직인 종이품 대사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조선 역사상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3년 차에 검찰총장. 여러분, 당시 조광조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좋아했겠죠? 생각해봐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요? 그런데요, 초고속 승진 소식을 들은 조광조는 중종에게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관직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극렬 간절하게 사양했다. 조광조는 관직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보다 오랜 시간 관직 생활을 해온 선배 관리들이 진급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중종이 조광조를 승진시킬 때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중종은 막 이품이사씩 막 건너뛰면서 조광조를 승진시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광조는 이거 분명 조정에 무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사직을 청합니다. 자, 그렇게 종 이품 대사원으로 임명됐을 당시에도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5차례나 사직을 청합니다. 태우 씨, 네. 중종은 이 조광조의 사직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을 만나가지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중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 아이고. 더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더 끌어들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더 마음에 드는데 맞아. 자, 조광조의 사직 요청에 중종의 답은 이랬습니다. 조광조만한 사람은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중종 입장에서는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신하 조광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광조란 선비가 그렇게 대쪽 같습니까? 소재가 조광조를 초tem을 했을 때 조광조가 말하기를 국왕인 저에게도 공정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입니다. 결국 조광조는 대사원의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